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4명 추가됐습니다. 창녕에 동전 노래방을 다녀온 사람도 포함됐는데 이 노래방 주변으로 확진 환자들이 다녀간 곳이 많아 폭넓은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재기는 물론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팔려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거나 크고 작은 마음을 보태는 따뜻한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 결과 경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의원이 공천 배제됐고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들도 원하는 지역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4명 추가돼 모두 74명이 됐습니다.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을 다녀온 사람이 추가됐는데요. 이 노래방 주변에 확진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과 식당, 카페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선 폭넓은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명이 추가돼 경남의 확진 환자는 모두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창원에 사는 83년생 여성과 6살 아들, 창녕에 사는 96년생 남성, 거창에 사는 44년생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창녕의 20대 남성은 앞서 창녕의 확진자들이 방문한 동전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노래방을 방문한 19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래방 관리자인 59년생 여성을 포함한 6명을 노래방과 관련된 확진자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6명 가운데 누가 최초 감염원이고 누구에게 전파시켰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감염 경로의 선후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들의 동선을 보면 노래방 주변으로 병원과 분식집, 커피숍과 PC방 등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모두 직선 거리로 500m 안에 밀집돼 있어 감염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접촉자의 범위와 수가 달라집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병원이나 약국 등을 돌아다녀 그 일대가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창 웅양면은 2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습니다.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에 임해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경찰이 마스크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기는 물론이고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팔려던 일당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제조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공장. 부직포 원단이 한편에 쌓여 있고 기계는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창고에는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KF94를 연상시키는 숫자 94가 새겨진 마스크 포장지가 가득합니다. 포장지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안에는 종이장 같은 얇은 부직포가 들어있고 심지어 귀 연결고리는 직접 달아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은 이 같은 마스크를 업체 대표는 보건용 마스크라 속이고 시세의 3배 가까운 폭리를 취해 50만 장을 팔았습니다. 마스크 포장지에 감염원 차단 등의 효능이 적혀 있더라도 식약처 인증 표시가 없거나 재질이 조잡한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돼 있는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또 마스크 1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매점 매석한 중국인 2명과 가짜 마스크 4만 장을 중국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매점 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 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을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 기온은 10도 이상을 웃도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4도, 함양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 12도, 함양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4도, 거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등 사태 극복을 위한 따뜻한 움직임이 지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모양에 맞게 천을 가위로 자르고 능숙하게 재봉틀을 돌려 박음질까지 합니다. 필터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0여 분이 지나면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마스크 한 장이 나옵니다. 홈패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씨가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건 어느덧 사흘째. 이 씨는 뜻이 맞는 20여 명과 각자 집에서 만든 마스크 2,000장을 고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나 보아서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패턴을 다시 만들었고요. 패턴도 사실은 재봉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프린터물로 만들어가지고. 창원과 남해에서도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려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줄을 서든지 어쩌든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마스크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기부 행렬도 잇따랐습니다. 2달 전 남해군에 가래떡 400kg을 전달했던 한 익명의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100만 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양산의 한 기업에서는 3억 원을, 밀양의 기업에선 3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금 분투하고 계신 저희 의료진 분들과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미약하지만 힘이 되어드리고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열흘 동안 모인 기부금만 7억 6,600만 원. 자발적인 시민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3.15 일거) 60주년 기념 연속기획 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당시 항쟁의 중심지가 지금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15 이거 발원지인 옛 민주당 마상시당 앞, 광장에 설치한 보도 동판과 그 앞 표지판이 그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30개가 넘는 팀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지난 60년 동안 교육 장소나 제대로 된 휴게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민주당 당사를 매입을 해서 시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투석전을 벌이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옛 남성동 파출소. 치안센터 같은 공공건물로 쓰였던 이 건물은 현재 문이 굳게 닫힌 채 아무도 찾지 않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3.15 이거와 부마항쟁, 60항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민주주의 기록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 전소될 정도로 격전지였던 옛 북마산 파출소 터. 지금은 그 흔한 표지판도 없는데 오히려 인근 도로 바닥엔 이은상 선생의 생가를 추측해야 하는 은상이샘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거 직후 뜻있는 한 학자가 파출소 뒤에 세운 3.15 의거 기념비도 원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친독재 논란이 있는 작가의 기념물과 나란히 있는 겁니다. 행방불명 27일 만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마산중앙부두. 시신 인양지점이란 바닥돌과 경상남도 기념물이란 표지판이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열사가 마산상고 합격증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이모 할머니 집, 그리고 함성을 듣고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공방에 합류했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을 거둔 곳은 그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 자리 어느 곳인가 돌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깎아서 이곳이 김주열 열사 마지막 숨을 쉬었던 장소라는 것을 좀 표라도 해놓으면 목숨까지 바치며 지켜낸 마산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 정신의 역사. 하지만 그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현장은 초라하게 방치되거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경남 12개 지역구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컷오프됐습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의 마산하포 5선 이주영 의원과 진주을 4선 김재경 의원, 거제 재선 김한표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또 각각 양산 을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마를 원했던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들도 원하는 지역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경남 12개 지역구 가운데 창원 의창을 비롯한 5곳은 단수 후보 추천, 마산 합포를 비롯한 7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창원 성산, 진주 갑, 김해 갑, 을까지 4곳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마스크 50만 장을 경상남도에 제공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23만 장을 도내 취약계층 학생 2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10장씩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과 학교 보건 목적으로 학교별로 비축한 물량 102만 장 중 절반을 제공한다고 선언했지만 오는 25일까지 현물로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고성공룡 엑스포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고성공룡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2020 고성공룡 엑스포 개막일을 당초 4월 17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위는 개막일이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이미 판매한 예매 할인권은 교환이나 환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해 군항제가 취소됐지만 벚꽃을 구경하러 올 관광객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외부 관광객 방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벚꽃 관광지 일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노점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상수관로 복구 공사로 인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 3,100세대에 오늘 오후 3시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배수지에 연결되는 상수관로 연결부가 노후화로 이탈되면서 단수가 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소답동을 비롯해 북동, 서상동, 동정동 등 단수 지역에 급수차 넉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 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가정 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창원에 설치됩니다. 또 창원시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거제 여야 예비 후보자들이 어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을 떠나 대우조선 매각철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